네, 신년운세 사주 분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경술일주입니다. 일주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 해의 운세를 이제 분석해 보는 건데, 일주론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일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간이 경금이고 일지가 술토죠. 술토의 지장간은 이제 신정무가 되겠습니다. 일주론에 대해서는 일지의 지장간 분석이 이제 선행이 돼야 됩니다. 일간 중심으로 사주를 보죠. 그래서 일간 입장, 경금 입장에서 신금은 이제 겁재가 되겠죠. 정화는 정관, 무토는 편인이 되겠습니다. 경술, 일주, 천간지지 모두 양이죠. 외성적이고 이제 자존심이 강하다 이렇게 이제 적혀 있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자존심 매우 강합니다. 경금이 이제 술토를 보면은 이게 쇠지에 놓여 있어요. 자, 경금이 오늘 경술일주죠. 자, 경금이 여기에 있죠, 술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금은 양의 천간이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12운송이 돌아가죠. 절, 태, 양, 생, 욕, 대, 로, 왕. 여기 오면 쇠지입니다. 이 쇠지는 이제 쇠퇴했다라고 이제 그러한 한자 뜻이지만 실제 여기가 지금 왕이거든요. 왕지예요, 왕. 왕 다음에 요 쇠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왕은 제일 높은 단계입니다. 12운성에서. 가장 기운이 왕성한 단계에서 한 단계 살짝 떨어진 정도예요. 그러니까 쇠라고 하지만 그 기운은 결코 그 쇠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좀 높은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운적으로도 이제 본다 그러면 굉장히 수준이 좀 높아요. 이게 이제 어떤 힘의 어떤 그런 구조, 그리고 자연법론적으로 봤을 때 어떤 기운이 왕성할 때 떨어진 정도지만 정신적인 수준, 그러니까 물질적인 수준이 아니라 정신적인 수준으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경술일주가 다른 일주를 가지신 분들에 비해서 생각의 깊이가 좀 있어요. 예. 그리고 두뇌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경금은 이제 달로 봅니다. 이제 병화는 태양 이렇게 보죠, 그죠? 다 이제 십간이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모두가 이제 다 자연적으로 비유를 하는데 경금은 달이에요. 술토는 이제 산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산 위에 뜬 이런 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고하죠. 예, 고고하고 자존심 강해 보이죠. 예. 그래서 깊이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홍염살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경술일주 전반적으로 외모가 좀 준수합니다. 예. 그리고 자기 우월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쇠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술 괴강이에요. 이 괴강. 괴강은 이게 우두머리 괴자에다가 북두칠성 강을 써요. 한자로는. 그러니까 북두칠성의 가장 앞에 있는 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치고 나가는 그런 기질이 있죠. 지도자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경술일주가. 그래서 안 그래도 경술일주가 자존심 강하고 쇠지에 놓여 있고 이런데 거기다가 그 괴강이죠. 막강합니다. 경술일주 주변에 한번 보세요. 이게 한자존심해요. 예. 그래서 이 경술일주는 함부로 이 자존심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폭발해요, 폭발. 예. 폭발. 약간 좀 다혈질적인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남녀 공이 이제 그런데 그래서 여자 경술일주는 만만치 않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 여명 경술일주도 만만치 않아요. 자존심은 강하고 지도자적인 기질이 있고 남 밑에서 일 못하는 정도예요. 그러면 어떤 남편을 만나야 되겠? 똑같은 남편 만나면 안 되겠죠. 맨날 싸우겠죠. 여명은 경술일주 여자는 아주 순박하고 순하고 착한 남자 만나야 돼요. 내 말 잘 들어주는 남자. 그렇지 않은 남자랑 만나면은 좀 이렇게 좀 튀겠죠. 서로 좀 이렇게 부딪힙니다, 많이. 그래서 선생님 저 여자 경술일주인데요. 이제 결혼해야 돼요. 그러면 센 남편 만나면 절대 안 됩니다. 착한 남편 만나야 돼요. 착한 남편. 잘 찾아보면 착한 남편 있어요. 조우적으로는 이제 금수상관 희견관 그랬는데 이제 관성이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뭐 제가 내용 간단하게 얘기하면 만약에 이제 겨울에 태어났다. 자월에 태어난 경금은 겨울에 태어난 경금이니까 이 경금이 얼마나 차갑겠어요, 그죠? 여기에는 이제 병화하고 이제 정화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금수상관. 이 금이 경금이 수를 보면 상관이죠, 그죠? 금수상관 희 기쁠 희 견, 뭘 관이에요? 관성을 봐야 좋다는 게 희견화라고도 합니다. 화가 관성이죠. 그래서 금, 경금이 수, 상관을 보면 희, 즐긴다. 희견화, 희견관 같은 말이에요. 희견화, 병정이 화죠. 경금 입장에서 이 화는 관성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뭐 용어가 뭐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금수상관 희견관 이건 뭐야 복잡하게. 근데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겨울에 태어난 경금은 병정화를 봐야 좋다. 그 병정화는 관성이다. 그래서 희견관, 희견화 요 같은 말이다. 간단하죠. 자, 경금 입장에서 신급은 겁재죠. 친구, 동료, 경쟁자, 이제 형제자매인데 이게 대좌예요. 이 대좌는 약간 낮은 단계이면서도 좀 이렇게 자기를 좀 드러내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좀 건방져요. 그래서 형제 자매가 좀 약간 좀 불화적인 어떤 그런 할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재물 욕심이 있고. 정관, 정화가 술토를 보면은 양좌예요. 이 양은 정화가 이제 여기 정화가 술토를 부른 거죠. 정화는 음의 천간이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절대 양이죠, 그죠? 술토 양인데 이 양은 기를 양자예요. 그래서 요거는 기르다, 양육하다, 뭐 이제 가르치다, 교화하다 이런 뜻인데. 관성이 양자니까 남을 가르치고 교화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교육계통이 잘 맞아요. 교육계통, 양자, 세국 높은 단계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남들을. 그럼 어떤 직업이 맞아요? 이런 연구원, 뭐 의료계통, 그죠? 남을 다 이렇게 교육계통 다 마찬가지죠, 그죠? 양육하다, 기르다, 고치다 이런 의료계통 이런 부분으로 가면은. 경술일주가 제대로 그 직장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원도 일반직으로 가면 안 돼요. 전문직, 교육, 공무원, 엔지니어, 의료 다 전문직이죠,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경술일주가 너무 세서 그래요. 세요. 괴강에다가 한자존심 합니다. 그래서 경술일주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센 직업을 들어가고 전문직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그쪽 계통으로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삶이 별로입니다. 제가 경술일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도 센 직업을 갖고 있죠. 남명 할인업, 생명을 구하는 거. 이게 이제 뭐 사주 명리학의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의료계통, 그죠? 실버 산업, 뭐 이런 겁니다. 경술일주 여걸이에요, 여걸. 저도 경술일주 여자분들 가끔 뵈는데 아주 셉니다. 남자 알기를 되게 우습게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진술충미 요거는 고장지라 그러잖아요. 창고. 요 안에 정화가 들어가 있죠, 그죠? 관성.
남편이 뭐냐면 이렇게 이 고장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내 밑에 있는 거죠. 남자가. 경술일주 여자분들은 그래서 남자애들 되게 우습게 합니다. 예, 되게. 그리고 자기가 위에요. 근데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요즘에는 뭐 여성 상위 시대, 그래서 뭐 여자 사회 진출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괴강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안 좋게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자 괴강도 괜찮아요. 예.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뭐 순하게 남자한테 순종하고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히려 경술일주 여자분들이 화끈하고 한승절하지만 자존심 강하고, 예, 나름대로 멋집니다. 그런 반면에 남자를 너무 우습게 보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이제 좀 자제를 해야 되겠죠. 뭐 요새는 뭐 서로 존중을 해야지 한 사람이 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자, 무토는 편인이죠, 그죠? 무토가 술토를 보면은 묘자예요. 땅속에 묻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성이, 이게 경술일주가 똑똑해요. 공부도 잘합니다. 그런데 학업적인 결과는 이상하게 이게 묘자에 있어가지고 남들에 비해서 그렇게 아주 결과가 잘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공부를 해도 어떤 사람은 50% 공부했는데 100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경술일주는 120을 했는데도 조금 한 7, 80점밖에 안 나,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공부 머리 좋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일주론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경술일주 생각도 독특합니다. 만나면은 좀 정상적이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런 시쳇말 또라이 이런 거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똑똑하니까 남들이 볼 때는 이상해. 예. 원래 너무 똑똑하면 약간 좀 보통 사람 같지가 않죠, 그죠? 예. 모친과 당연히 정이 많습니다. 자, 이러한 경술일주가 이제 2025년 을사년을 만났죠. 자, 그럼 경금 입장에서 을은 정제적이죠. 자, 길성 중에서도 길성 정제예요. 얘를 취하려면 이 을이 경금을 만나야 돼요. 경금. 청간호와 와시적이죠. 그래서 경술일주인데 이 지장간의 경금을 만나요. 제가 여기 보면 을목, 청간 을목, 여기 지장간의 경금을 가지고 있으면 정제가 어떻게 작용을 해요. 지장간 경금 만나는 경우. 그런데 지장간의 경금이 있는 거는 3개밖에 없어요. 사신유. 사는 무경병이죠, 그죠? 신은 무임경, 그 다음에 유는 경신, 다 경금이 있죠. 그래서 경술일주가 사신유가 있다. 경술일주가. 그러면 이 재성은 득,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얘는 득으로 보는 거예요. 득. 그래서 이게 정제를 얻는다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재적 성취죠. 예. 남명 입장에서는 여자, 그죠? 배우자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 입장에서 이 을은 사신유가 있다 그러면은 지장간 경금하고 합을 해서 생산을 한다 해서 이제 합생의 구조가 돼서 얘를 이제 득으로 보는데, 사신유가 없더라도 결국은 이 경금으로 들어가요. 일간이 경금이기 때문에. 자, 을경합을 하죠, 그죠? 일경합을 합니다. 일간도 합을 해요. 합을 하는데 얘는 없어지진 않아요. 이게 을경합을 한다고 해서. 보통 운에서 오는 세운 천간이 드러난 천간하고 합을 하면 얘네들은 큰 의미가 없이 사라진다고 보통 이제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일간은 제일 나중에 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술일주가 사신유가 없더라도 이 경금은 을을 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5년 경술일주는 재적 성취를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올해 돈 들어올 데가 없는데요.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생각지 못하게 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돈 들어오는 거, 그거 돈 들어오는 걸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돈 들어오는 겁니다. 사주학에서 돈이 들어온다고 하는 거는 그 출처를 가리지가 않아요. 그거를. 뭐 대출을 받아서 돈이 들어오든 내가 어떤 형태로든지 하여튼 내 수중으로 돈만 들어오면 그건 돈이 들어오는 거지. 그 돈이 어떤 형태의 돈이냐를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집니다. 절대. 그러니까 내가 딴 사람한테 돈을 빌렸던, 은행에서 돈을 빌렸던, 아니면 내가 집을 팔아가지고 계약해가지고 그 돈이 들어왔던, 아니면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이 들어왔던, 어쨌든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선생님 저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지 않은데 가끔가다 혹시 작년에 돈 들어왔죠? 그래서 돈 안 들어왔는데요. 그렇다면 대출 받아서라도 돈 들어왔어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것도 돈 들어온 거잖아요. 예. 다 돈 들어온 거예요. 그런 것도. 안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걸 다 포함입니다. 어쨌든 경술일주는 2025년 재적 성취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 말이 틀리나 안 틀리나 2026년 2월 3일까지니까 2026년 2월 3일까지가 을사예요. 을사. 입춘 전까지 양력으로. 그러니까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자, 지지가 사화적이죠. 사는, 자, 12개 지지 중에 이 사화가 작용하는 거는, 지지는 이제 형충회합이에요. 형충. 회합인데, 일단은 사는 인신사 형사를 하잖아요. 그죠? 사는. 여기 써놨어요. 제가 그래서. 사해충을 해요. 사신합을 하죠. 요 세 개예요. 다른 글자는 작동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면 원진, 귀문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런 건 좀 작용력이 좀 약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형살이 되는 거, 그거는 인이 쪽이죠. 인. 그 다음에 신이 여기 얘네들이 형살이 쪽이죠. 그 다음에 충이 되는 거는 해수예요. 충. 그 다음에 합이 되는 거는 신이쪽이죠. 신은 형도 되고 합도 됩니다. 형이 먼저 이루어져요. 우선순위에서. 합보다 형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형살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합으로 묶입니다. 사신합으로. 조금 복잡하긴 하죠. 어쨌든 그래서 경술일주가 2025년을 이제 어떤 변동이 있냐를 예측할 때는 일단은 요 글자 인, 신, 해가 있다 그러면 일단은 경술일주 2025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변화가 많은데 인신사해, 지금 보면 사화도 보면 지금 지장간이 무경병이죠. 그죠? 무경병. 자, 인 보면 무병갑이에요. 사 무경병, 신 무임경, 해 무갑임. 전부 양의 천간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양이에요, 양. 플러스예요, 플러스. 그런데 이제 이 합을 하는 거, 천간은 음과 양의 결합이에요. 음양의 결합입니다. 그죠? 그러면 인신사에는 전부 지장간이 양이니까 음이랑 합을 하겠죠. 그죠? 기을, 신정계. 그죠? 자, 그러면 조건이 경술일주인데 인신해가 있어요. 인신해. 인신해가 있는 경술일주는 형살과 충이 되죠. 그러면 음의 천간, 얘네들이 여기에 자리하고 있다면 얘네들이 변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잘 보시면, 자, 경금 입장에서 모든 건 일간 중심이니까 1500년 전부터 우리가 일간 중심, 그 전에는 띠로 봤죠.
그러니까 1500년 전에는 띠로 봤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설화고의 어떤 자평 논리가 이제 오면서 심요첨 이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죠. 심요첨, 그 다음에 자평진전, 평주,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일간이에요. 일간 중심으로 보는 거죠, 그죠? 정제예요, 돈. 돈의 변동, 정화, 이건 관성이죠. 직업적인 변동. 기토, 인성이죠. 학업적인 변동, 지식, 이런 거죠. 신금, 겁재, 형제자매, 경쟁자예요. 개수, 상관이죠. 내가 어떤 진로나 표현이에요. 요런 것들이 뭐냐면 변동이 있는데, 형살이나 충이 일어나서 얘네들이 여기에 존재한다 그러면 얘네들은 조금 불리하다. 실로 갈 수도 있어요, 일단.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한데, 얘네들이 지지의 뿌리를 강하게 내리면 가진 않아요. 그런데 약하게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실로 옵니다. 실.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있어요. 뿌리가 없는 묵은한 천간으로 자리한 이런 육친성.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변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보시면 돼요. 선생님, 저 경술일주인데 지지에 인신해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냥 무탈한 한 해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냥 재적 성취, 돈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이게 인신해가 없다 그러면, 그런데 인신해가 있더라도 요 음의 천간이 없다 그러면 또 이런 거 변화가 없겠죠, 그죠? 자, 여기 빈자리가 지금 총 3군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3개가 변할 수도 있고, 여기가 만약에 2개가 있다 그러면 두 개에 대한 변동만 있을 수도 있고, 하나밖에 없다, 음의 천간이 여기에만, 그럼 얘만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글자가 어떤 글자냐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을이 있네, 그죠? 그러면 자, 형살이나 충이 이루어지면 사화 안에 지장간이 여기 있죠. 무경병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을이 있다 그러면 형살이나 충이 있으면 요 지장간, 사회적인 경금하고 얘랑 합의되죠. 나가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을이 여기 있고 돼지띠예요. 그러면 사회충이 되죠. 그러면 사화 안에 경금하고 얘가 요 을이하고 나가겠죠. 그죠? 돈이 나가요. 근데 이 을목이 있죠. 얘는 또 뭐냐, 얘랑 합의되면서 돈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돈이 일단 뭐냐면 들어왔다 나가는 겁니다. 이 을목이 돈이 들어와요.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먼저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경술일주가 천간에 을목이 있다고 하는 있다. 그런데 인신해가 있다라고 하면 돈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들어오고 나가요. 내가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집 살려고 은행에 대출을 받았어요. 그죠? 그럼 내가 일단 나한테 돈이 들어왔죠. 그죠? 그 대출 받아가지고 중도금을 치렀어요. 아니면 뭐 계약금을 냈어요. 그러면 돈이 들어왔다 나갔죠.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 경술일주와 천간에 을목이 있는데 지지에 뭐가 있어요? 인신해가 있는 경우예요. 원숭이띠, 범띠, 돼지띠. 뭐 띠로 얘기하면, 근데 뭐 여기서도 상관없고 여기서 상관없어요. 그런 경우고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이런 변동들이 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천간에 정화가 있다. 이거는 뭐냐면 이건 관성의 변동이잖아요. 그죠? 여명 입장에서는 남자친구랑 헤어지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남녀공이 직업적인 변동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직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직 많이 하잖아요. 그죠? 선생님 저는 이직할 학대 전혀 없어요. 뭐 공무원 뭐 철밥통이라 뭐 어디 뭐 그거 전혀 없습니다. 하다못해 부서 이동이라도 합니다. 부서 이동. 아니면
그냥 뭐 직장의 어떤 그런 위치, 지역적으로 뭐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한다던가 뭐 이런 관의 변동이 있어요. 관성의 변동. 그러니까 이걸 꼭 나쁘게 볼 필요가 없어요. 돈 나가는 것도 나쁘게 볼 필요 없죠.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집 샀어요. 그게 나쁜 건가요? 전혀 아니잖아요. 돈 들어왔다 나갔잖아요. 대출 받아서 돈 들어왔고 집 계약했어요. 돈 나갔잖아요. 그게 뭐 그래서 돈 들어오고 나가고 직장의 어떤 관성이 이걸 굳이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 형살이나 충 굳이 나쁘게 볼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예측을 하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예측들이 들어맞는다는 얘기죠. 예, 틀림이 없어요. 예. 사주를 좀 거부하거나 아니면 안 믿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남자의 7, 80%가 사주 안 믿습니다. 우리나라 여자의 7, 80%가 사주를 믿어요. 완전 틀리죠. 예. 남자들은 거의 잘 안 믿는데 여자들은 거의 믿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사주는 정확합니다. 기토는 인성이에요. 여기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신금은 겁재, 친구, 동료, 형제, 자매. 신금이 여기 있다. 자, 그러면 여기 뭐 해수가 여기 있어요. 그럼 사회충이 되면 요 병화하고 요 신금이 이렇게 이쪽이죠. 병신합을 하잖아요. 그럼 얘가 나가요. 신금이. 이건 뭐예요? 회사에서 경쟁자가 회사 그만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인, 신, 해가 있다 그러면 이러한 변동이 있는 거고 인신해가 없다. 경술일주가 큰 변동이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탈한 한 해. 지나간 과거를 보면 어떤 해는 되게 복잡하게 돌아가고 어떤 한 해는 되게 큰 거 없이 뭐 별다른 기억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뭐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다 유추해서 잘 보시면 경술일주가 을사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충분히 예측 가능하겠죠. 그런데 거의 정확한 거는 그 재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경술일주 매우 유리하다. 2025년은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 남자 입장에서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여자도 되잖아요. 그죠? 이 을이 들어오는 게. 그러면 선생님 저는 경술일주 남자인데 돈도 들어오고 여자도 들어오나요? 그럼 본인이 판단하시면 돼요. 가장 잘 알잖아요. 그죠? 뭐 여자가 들어올 일이 전혀 없어요. 저는 여자 관심도 없고 우리 와이프가 최고예요. 그러면 돈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가장 잘하는 게 본인이죠. 저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튼 경술일주 요렇게 2025년이 펼쳐지니까 각자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